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10강을 같이 볼 차례인데요. 이 10강은 뭐 너무나도 유명해서 여러분들 대부분 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친구들이라면 많이 봤던 문제이기도 하고 이 문제가 나오네 하면서 반가워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워낙 유명하고요. 이게 이제 2014학년도 대수능 빈칸처럼 35번 문제였던 문제인데 좀 된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나와도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1등급이 고정으로 나오는 친구들도 이 문제를 풀면 잘 못 푸는 경우가 많고요. 이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도 제가 문제를 다시 주면 잘 못 풀고 또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 수업의 목적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기출 분석이다. 기출 분석이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보고 얼만큼 내가 기출을 분석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만약에 이 문제를 첫 번째 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보는 친구인데도 틀렸다면 여러분은 조금 수능 공부하실 때 방법이 잘못된 거죠. 이 문제는 지문이 어렵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 지문 자체가 단어가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밑에 별표 치고 주는 단어가 없잖아요.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글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읽혀야 되고요. 선지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요즘 수능의 코드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돼야지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던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이 이 문제를 좀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문제를 저처럼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뭐 올해 수능 걱정 안 합니다. 굉장히 좀 좋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뭔가 이슈가 많이 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뭐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독해의 기본 원리. 첫 문장 글의 방향성. 대명사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매우 중요하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고요. 함축음의 문제는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고 빈칸 문제의 코드는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은 다음에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선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뭐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인지 무관인지 따져야 되고 요즘엔 원인 결과도 자주 나온다. 자, 이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글을 읽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답을 어떻게 찾는가를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같이 빈칸의 답을 찾고 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책 어디로 가시냐면 24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24쪽 가시면 제가 유기적인 독해를 위해서 문장을 쪼개놨죠. 그래서 거기를 같이 볼 텐데 자, 첫 문장 한번 볼게요. 자, mathematics will attract those it can attract, but it will do nothing to overcome resistance to science 그랬어요. 수학은 그 수학이 끌어모을 수 있는 대상들을 끌어모을 수 있죠. 하지만 수학은 과학에 대한 어떤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11월에 수능장에 들어갔어. 그래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34번에 이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씩 웃으면서 도망쳐야죠. 아이고 큰일 났네 불수능이다 하면서 씩 웃으면서 도망치시되 멘탈은 붕괴되지 않은 채로 도망치시면 됩니다. 왜? 어차피 여러분이 어려우면 다른 친구들도 어려워요. 대신 나중에 푸셔야 되겠죠?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첫 문장 딱 봐도 되게 추상적이잖아.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네가 마지막까지 읽었다? 흐름을 잡고 읽었어. 그럼 무슨 얘기였어? 수학은 아무것도 안 하죠. 과학이 해야죠. 그래서 첫 문장이 저렇게 나왔던 거죠. 근데 이거를 저도 여기만 읽고서는 뭐지? 이렇게 돼요. 저도 마법사나 마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글을 읽고 흐름을 잡고 마지막까지 읽고 나서 결론을 딱 내리는 순간 수학은 당연히 자기가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지만 수학은 과학에 대한 어떤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죠. 왜냐? 과학이 하니까. 과학이 비과학자들에게 어떤 의견을 전달할 때 그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수학적 정확성을 낮춰갖고 뭐 하는 거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첫 문장이 저렇게 나온 건데 저도 여기만 봐서 몰라요. 어쨌든 그랬고 넘어갑니다. 과학은 보편적이에요. principle, 원칙적인 면에 있어서. 하지만 in practice, 실제적으로 과학은 few. 제가 누누이 말했죠. 부정이다. 그러면 과학은 원칙적인 면에서는 보편적이지만 in practice, 실제적으로 과학은요, very few. 거의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학은 말을 안 하네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mathematics may be considered the communication skill of the highest type.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학은 어떻게 여겨지냐면 가장 높은 형태의 의사소통 기술로 여겨져요. 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네요. 수학은 말을 하네요. 그쵸? mathematics, 수학은요, 뭐로 여겨져요? communication skill, 의사소통 기술로 여겨지는데 가장 높은 형태의 의사소통 기술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fractionalized so to speak, 말하자면 마찰 없이 부드럽게 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at the opposite pole from mathematics, 수학의 맞은편 기둥에서 과학의 결실이 실질적인 과학의 이익을 보여주는데 또 얘기하네요. Without the use of words. 또 얘기합니다. 말을 사용하지 않고 보여줘요. 과학은 말을 하지 않네요. 그럼 수험생인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수학은 말을 하고 과학은 말을 하지 않는다죠. 이게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하지만 그러한 fruit, 결실은. 그럼 이때 결실은 뭐예요? 앞에 나온 결실 뭐밖에 없죠? 이때 fruit가 the fruit of science였잖아요. 그럼 이 결실이겠네? 그러한 과학이 만들어낸 결실은 ambivalent. ambivalent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수능 기출 단어네. 아셔야 됩니다. 양면성의, 양면적인 이런 뜻이잖아. 하지만 그러한 과학이 만들어낸 결실은 양면적이고 양면성이 있대요. 저도 이것만 봐서는 또 뭐지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끝까지 읽었으면 왜 양면적이라 그랬어? 과학자가 지들끼리 얘기할 때에는 그냥 수학적 용어 갖다가 써서 어렵게 말하면 되는데 비과학자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에는 수학적인 용어를 갖다 쓰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걸 양면적이라고 한 거지. 근데 그것도 제가 글을 읽어야 아는 거지 저도 이것만 봐서 몰라요. 전 마법사 마술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 어려웠던 건 마지막까지 읽어야지만 모든 게 하나로 통일이 되는 정말 킬러 문항의 대표적인 타이트한 킬러 문항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자, 계속 가봅니다. 과학으로서의 과학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과학은 원래 본질적으로 말을 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그래서 ideally 이상적인 것은 all scientific concept, 모든 과학적 개념이 수학화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여러분, 수학화가 됐다는 얘기는 수학은 말을 한다는 얘기니까 말을 쓸 수 있게 된다는 소리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므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의사소통하다가 나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게 유기적인 독해예요. 과학으로서의 과학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것은 모든 과학적인 개념이 컨셉이 수학화되는 거죠. 언제? 자, 과학자들이에요. 복수잖아. 과학자들이 one another, 자기들끼리 서로서로 의사소통하고 얘기할 때 수학화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그리고 과학이 그 과학의 산물을 non-scientist, 비과학자들에게 display, 전달하고 보여주려고 할 때 이 과학은요. 그럴 필요도 없고 실제로 할 수도 없어요. 우리 레조트가 굉장히 중요한 수거잖아. 의존하다지. 자, salesmanship. 상술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봤으면 돼. salesmanship이 원래 단어의 뜻을 찾으면 상술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salesmanship. 말 그대로 판매를 하려고 뭔가 사람이 하려고 하는 기술 정도로 봤으면 됐고 이게 선지에 있었다는 게 중요하죠. 선지 몇 번에? 1번에. 그 salesmanship. 그럼 여러분이 파악해야 될 것은 저 salesmanship은 사실은 과학자가 의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특성이죠.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나중에 의존을 하는 거겠네요. 왜?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의존을 안 하는데 비과학자에게 얘기할 때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니까 이땐 salesmanship이 필요해지는 걸 써야 되는 거 아닐까? 1번 반향성 반대였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지를 봤냐고. 봐봐. 다시 볼게. 과학자가 지들끼리 얘기를 할 때에는 수학을 가져다가 쓰면 돼요. 그리고 과학이 그 산물을 비과학자들에게 보여줄 때 non이니까 비과학자들에게 보여주고 전시할 때에는 과학은요. 당연히 뭐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실제로 뭐도 할 수 없어요. 상술에 의존을 할 필요도 없고 상술에 의존을 할 수도 없어요. 원래는 상술에 의존해서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과학이 다른 이에게 얘기할 때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지들끼리 얘기할 때는 수학 용어를 쓰니까 상관이 없고 그리고 과학자들이 자기의 산물을 비과학자들에게 보여줄 때에는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상술에 의존을 할 필요도 없고 상술에 의존을 할 수도 없어 원래는. 근데 실제로 과학이 다른 이들에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야. 그럼 당연히 네가 이렇게 글을 읽고 여기에서 이 문장으로 갔지. 그럼 이때 어더즈는 누구로 봐야 돼? 비과학자들과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봤어야지. 넌 사이언티스트를 어더즈라고 표현했구나. 이렇게 봤어야죠. 이게 글을 읽는 능력이죠. 과학이 다른 이들에게 말을 할 때 It's no longer science. 당연히 그땐 더 이상 과학이 아니고 그리고 자, 이 부분 잘 봐요. 과학자는 뭐가 되거나 누구를 고용해야 돼요? 자, publicist, 홍보 담당자인데 퍼블릭한테 뭔가를 얘기하는 사람이잖아. 아,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돼. 그냥 홍보 담당자라고 봐도 되고 퍼블릭한테 뭔가를 얘기하는 사람이고 과학자가 바뀌어야 될 대상으로 봤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 부분 잘 봐요. 이게 중요했죠. dilute. The existence of mathematics. 그럼 잘 봐 얘들아. 제가 단어를 4개를 적어볼 거야.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 봐봐. 얻어가는 게 많아야 될 거 아니겠어 수업을 들으면. 자, dilute란 단어가 여기 나왔죠. 수능 기출이네요. 자, 그리고 obscure란 단어 아세요? 얘도 수능 기출이죠. obscure, obscure, 그쵸? obs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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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cure. 자, 그리고 compromise, damage. 너무 잘하는 단어들이죠. 자, dilute 무슨 뜻이다? 물게하다, 희석시키다. 자, 이 단어 모르시면 안 됩니다. 수능 기출이기도 하고요. 아셔야 될 단어 중에 하나예요. 물게하다, 희석시키다. 그러니까 농도를 낮추는 거죠. 자, obscure는요. 형용사일 때 애매한 잊어서 동사일 때 애매하게 하다란 뜻이 있죠. 자, compromise. 너무 잘 아시는 단어죠. 타협하다입니다. damage. 손상을 가하다, 피해를 입히다.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한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일단 이 단어를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희석시키다, 물게하다, 애매하게 하다, 타협하다, 손상을 가하다.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대학을 갈 때 대학 가는 기준과 타협을 했어. 그럼 기준을 뭐 한 거야? 낮춘 거죠. 내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대학 가려고 하는 기준에 손상을 가했어. 그럼 대학 가는 기준에 손상을 가했다는 얘기는 기준을 낮췄다는 얘기죠. 내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대학 가는 기준을 애매하게 했다. 그럼 얘도 기준을 낮췄다는 얘기죠. 자, 내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 대학을 갈 때 대학 가는 기준을 묽게하고 희석시켰다. 농도를 낮춘 거니까 얘도 낮춘 거죠. 결론, 얘네들은 다 어때요? 낮추다의 로어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성의 단어들이라는 거죠.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특히 우리 빈칸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방향성이죠. 반대인가 무관인가. 요즘에 원인 결과까지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걸 보는 순간 얘죠. 잘 봐요. 이거죠. 이게 돼야 돼요. 자, 보세요. 과학이 다른 이들에게 말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지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과학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에는 더 이상 얘는 이제 과학이 아니에요. 그땐 노런거 사이언스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는 그때 홍보 담당자가 되거나 퍼블리시스트가 되거나 얘를 고용해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낮추는 거죠. 뭘 낮춰요? 수학적 정확성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no longer 부정이죠. 더 이상 뭐뭐 않다. 그럼 얘도 방향성이 부정적이네요. 얼라리요? 그러면 얘랑 같은 방향성이네요. 없앱시다. 그럼 결론. 과학은 수학적 정확성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이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수학이 나온다고 수학이 수학의 특성만이 아니라 내가 이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과학은 수학적 정확성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미 힌트가 나왔어요. 과학자들이 수학 갖다 쓰잖아요. 수학을 배척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보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이때 과학자나 과학은 수학적 정확성을 갖다가 지들끼리 얘기를 했던 거지. 결론. 수학적 정확성은 과학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니까 수학의 특성이고 과학은 아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제가 제발 뭐 아니면 도 아니면 뭐식으로 읽지 말라 그랬죠. 요즘 수는 그렇게 읽었다면 큰일 나요. 답이 안 나옵니다. 수학적 정확성이니까 수학의 특성이겠지. 이러면 안 된다고. 네가 글을 읽고 제대로 읽었으면 수학적 정확성은 이때 과학의 특성입니다. 즉 과학과 수학적 정확성이 서로 수학, 과학이 두 개가 나온다고 서로 반대가 아니라 네가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이때 수학적 정확성은 과학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수학적 정확성은 뭐예요? 과학을 과학자로 정의해주고 수학적 정확성은 과학답게 해주고 수학적 정확성은 과학자를 정의해주는 대표적인 특성이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었던 거죠. 글을 과학적으로 정의해주는 지적인 행동의 코드, 뭐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야? 수학적 정확성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글을 제대로 안 읽고 아니 과학자인데 왜 수학적 정확성이야? 이러면 여러분은 글을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찍은 거죠. 근데 요즘 수능이 이런 것처럼 예전에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 요즘 수능이 이렇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됐을까요? In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야. 앞으로 니들이 이런 단어를 보면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낮추다라고 생각하고 방향성을 잡으라고. 그래서 이 네 단어를 알려준 거야. 되게 중요해. 많이 나왔어.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함으로써 수학적 정확성을 낮춤으로써. 과학자는요. 자신의 욕망을 뒤집죠. 어떤 욕망을 뒤집어요? 수학적인 정확성을 향한 자신의 욕망을 뒤집어야죠. 왜? 수학적 정확성을 낮추니까. 똑같은 말이죠. 뭘 선호해서? rhetorical vagueness. 어떤 수사학적인 vagueness, 애매모호함과 metaphor, 은유, 비유를 선호하여 자신의 수학적 정확성을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빈칸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히려 빈칸 답은 너무나도 깔끔하게 나와요. There's 그러므로. 그럼 빈칸 답 뭐 들어가면 돼요? 수학적 정확성을 낮추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얘 답이죠. 수학적 정확성을 낮추다. 낮춘다는 게 중요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우린 뭐 하자? 선지 분석을 해서 답이 뭐인지를 찾자. 이 얘기죠. 자, 선지로 가봅니다. 야, 이 선지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보세요. Degrading his ability to use the scientific language needed for good salesmanship. 잘 보세요. 그의 과학적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degrade니까 떨어뜨리고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잘 봐요. 여기까지만 있었다.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잘 봐요. 과학적 언어를 사용하는 그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 맞죠? 과학적 언어의 사용이 수학적 정확성과 같은 말 다른 표현 아닌가? 근데 이걸 떨어뜨리는 거 맞지? 근데 문제는 이게 틀렸던 거야. 훌륭한 상술에 필요되어지는 언어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순간 아닙니다. 훌륭한 상술에 필요되어지는 언어는 뭐 해야 돼요? 써야 되죠. 왜? 원래 지들끼리 얘기할 때에는 상술을 쓸 필요가 없었지만 다른 이에게 얘기할 때에는 방법을 바꿔갖고 수학적 정확성을 낮추고 오히려 상술을 써야 되는 걸로 읽었어야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선지가 우리 수능의 선지는 정말 디테일한 게 교수님들이 내시다 보니까 앞에만 맞다고 해서 걔가 답이 아닙니다. 전체 선지가 다 맞아야 돼요. 일부가 틀리면 걔는 답이 아닙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봐봐. 이거 없었다고 쳐봐. 과학적 언어에 사용할 수 있는 그의 능력. 그럼 이때 his는 당연히 누구야? 앞에 the scientist, 과학자잖아. 이해되지? 그럼 과학자가 자신의 과학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낮추는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뒤가 있었기 때문에 틀리는 거죠. 훌륭한 세일즈맨십, 상술에 필요되어지는 과학적 언어의 사용 능력은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높여야죠. 그러니까 방향성 반대입니다. 어렵죠. 자, 2번도 조심해라.
surmounting, 극복하다지. the barrier, 장벽을. 과학에 대한 장벽을 극복해요. 과학과 수학을 연관시킴으로써. 이거 진짜 많이 하거든. 물어볼게. 얘들아 지금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공통적으로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은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가 생략돼 있잖아. 지금 주어가 앞에 과학자거든. 물어볼게. 왜 과학자가 과학에 대한 장벽을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체도 안 보고 아니 왜 과학자가 과학에 대한 장벽을 극복해야 돼? 과학자는 장벽 극복할 필요가 없어. 비과학자가 장벽을 극복하는 걸 도와주는 거지. 그럼 또 애들이 그런다? 쌤, 그러니까요. 제 말은요. 과학에 대한 장벽을 극복해요. 누구를 도와주려고요? 비과학자를. 그렇게 보면은 2번 답 아닌가요? 주체도 개무시하고. 자, 그럼 봐봐. 너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전제 조건이 있어. 과학에 대한 장벽을 극복하는 게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비과학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과학에 대한 장벽을 극복해 줍니다. 비과학자를 위해서가 생략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중요한 거, 얘가 잘못했죠. 네가 이 글을 읽었으면 과학자들은 비과학자인 일반 사람들, 과학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즉 그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수학적 정확성을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대로 그 비과학자들을 위해서 과학에 대한 장벽을 극복했다고 치자 이거 이렇게 보자 이거야. 앞이 맞았다고 치자 이거야. 그럼 문제는 과학자들이 비과학자에 대한 장벽을 어떻게 극복해 줬는데 수학적 정확성을 낮춤으로써 극복해 준 거잖아. 그럼 오히려 과학과 수학을 연관시킨 게 아니라 연관시키는 걸 덜 하게 해서 어떻게 해준 거야? 극복해 준 거 아니야? 방향성 반대야. 다 안 돼. 안 된다고요.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렇게까지 문제를 낸다니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선지 분석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요즘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말 기출을 분석하잖아. 아, 내가 장담하는데 고정일 나올 거야. 3번. 불가피하게 수학에 솜씨가 없는 사람들을 과학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니었죠. 4번. 브릿지가 다리 놓는 거니까 연결하는 거잖아. 과학과 the public, 대중 사이에 갭, 차이에 대한 연결을 해야 되는 그의 의무를 무시한 게 아니라 존중한 거죠. 방향성 반대입니다. 그럼 5번이네. 그치? 위반했어. 맞네. 리버스 거꾸로 돌렸어. 즉 글을 과학자로서 정의해주는 지적인 행위의 코드. 이 순간 너는 글을 읽고 일로 왔으면 아 수학적 정확성과 같은 말 다른 표현 이랬어야지. 이걸 위반했다? 낮췄다와 정확히 같은 말 다른 표현이네. 답 몇 번? 5번이죠. 5번에 violating the code of conduct that defines him as a scientist. 자신에게 과학자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어떤 지적인 행위의 규칙을 어기게 되는 거. 이게 답이에요. 아휴,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대충 보고 답. 저 그렇게 못합니다. 수영장 들어가서 그렇게 풀린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풀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계속 하시고 꾸준히 하신다면 분명히 고정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강좌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